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기획서를 100개를 작성하라는 거고. 월급도 완전 열정페이구만. 내 기필코 반드시 성공해서 내 회사 차리고 만다. 대표님 나오셨어요? 굿모닝. 30분 뒤에 전략회의 합시다. 네. 예. 아, 회사를 차렸네요. 마침내 전 꿈을 이뤘습니다. 공연 전시 분야의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차렸고 3년 만에 30명의 직원과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부산을 주제로 한 온라인 전시 말이야. 그 파워블로거 체험 후기 말고 좀 색다른 안은 없을까? 올린 기획들이 너무 진부해서 내일까지 새로운 안 제출하세요. 네. 오늘 칼퇴하기는 힘들겠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 아이디어 짜내기는 힘들어도 이 우리 회사만큼 보수를 또둑히 주는 것이 어딨노? 복지도 좋고.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광고 단가는 낮게 받으시면서 고퀄리티를 원하시니까 그게 문제지. 자, 빨리 끝내고 퇴근합시다. 네. 라이어 연극 SNS 홍보요. 그럼요. 이번에도 믿고 맡겨만 주세요. 네. 저 그런데 이번엔 광고비를 조금 올려주시면. 뭐 소극장 사정이야. 저희도 잘 알죠. 알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하시죠. 네. 동종업계 대비 광고비는 저렴하게 받고 직원의 인건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 수익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결국 제 개인 대출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게 도전해야지. 홍보만 하지 말고 공연 주최해보자. 어때요? 이 정도 규모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아 해외 가수의 국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님,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나가서 일 봐요. 고민이 많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콘서트 일정의 무기한 연기와 저조한 관객 수로 결국 회사에 큰 손실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자금과 제 개인 대출, 카드론까지 동원해서 콘서트 투자 자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회사 사정은 어려웠지만 직원들의 월급과 퇴사자들의 퇴직금은 제 개인 대출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 개인 대출로 처리하자 결국 제 신용도도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정 씨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결국 전 직원이 퇴사했고 저 혼자 회사를 운영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꿈에 그리던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참 열심히 운영을 해왔는데 아우, 참 사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해보죠. 김수현 씨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설립했는데요. 개업 이후 3년 만에 직원 30명과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김수현 씨는 동종업계 대비 광고비는 저렴하고 직원의 인건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김수현 씨 개인 대출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김수현 씨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래서 대출금을 이용해 콘서트 주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손실을 남긴 채 접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현 씨의 개인 대출로 회사를 운영해 왔지만 더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수현 씨, 정말 막막하고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우리 수현 씨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김수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회생 파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네. 이렇게 김수현 씨처럼 직원들 월급까지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요. 선량한 분인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분은 로열 팩토리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하면서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고 채무 초과 상태이긴 하지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회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을 다룰 때 보면 회생이 조금 더 그래도 나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이 안 되고 굳이 파산으로 가야 합니까? 예,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생이라는 건 어떻게든 빚을 좀 갚아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회생인데 지금 혼자 사장님 혼자 남아가지고 직원도 없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로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까 회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정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을 진행해 보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야 된다. 예, 법인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법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김수현 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결국 법인 파산을 신청해서 예.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법인 파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로이어 팩토리의 채무와 재산 현황 요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로이어 팩토리 채무는 은행의 단기 차입금 2억 3천만 원, 장기 차입금 1억 2천만 원, 상거래 채무 1억 5천만 원, 미납세금 500만 원, 총 5억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법인 재산은 예금 100만 원, 차량 한 대 1,000만 원 가량, 그리고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 해서 총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자, 법인 파산 절차는 저희가 예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인 파산을 할 때 뭐 파산 관제인 보수 비용이라든지 그 예납 비용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법인 파산은 개인 파산과 달리 예납금이 상당합니다. 로이어 팩토리의 경우 부채 총액이 5억 500만 원이므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납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700만 원이면은 김수현 씨는 지금 회사 운영 자금도 개인 대출로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예납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니까 이런 큰 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마련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예납액이 부족할 때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예납금을 납부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법인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이제 대표자 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대표자 신문 기일 전까지 신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통상적인 질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파산 원인 및 회사의 개요,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진행이 되면 파산 선고가 바로 내려집니까? 네, 비용도 예납하셨고 네. 신문 절차도 진행됐으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파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 선고가 그럼 내려지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채권 조사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서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서 환가한 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청산 절차라고 하죠. 예. 그러면 여기 법인의 재산을 환가를 해서 배당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보니까 빚잔치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빚잔치입니다. 그래요. 김수현 씨 회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네, 그 로열 팩토리 채무 중에 미납 세금 500만 원이 있었죠. 네네. 이거는 이제 우선권이 있는 재단 채권입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에서 이에 대한 변제가 먼저 이루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2,100만 원 정도 재산이 있었으니까 미납 세금 지급하기엔 충분해서 네. 김수현 씨에게 이차납세 의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권이 있는 미납 세금을 변제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재단 채권이죠. 재단 예. 채권 변제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데 파산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자들의 그 채권을 말합니다. 로열 팩토리 총 재산이 2,100만 원, 미납세금 500만 원 우선 변제하고 나면 1,600만 원이 남죠. 예. 이걸 파산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면 청산 절차가 종결됩니다. 자, 일단 법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네요. 자, 근데 법인 파산은 개인 파산과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파산은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 이후 면책 절차가 있다는 건데요. 네. 즉 법인은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를 처분해서 청산하게 되면 파산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개인 파산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절차까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개인 파산은 면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인 파산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법인은 그렇게 되면은 잔존 채무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인은 어떻게 보면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자연인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르게 관념적으로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될 뿐입니다. 네. 말하자면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상 일정 영역에서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죠. 설립해서 해산하기까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법인이 파산했다면 그로서 해산한 것이고 이제 청산 절차까지 완료됐다면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면책 절차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니까 이미 파산으로 인해서 그냥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법인을 사람으로 치면 법인은 파산 절차를 거치면서 죽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돈을 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반면 자연인은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 별도의 면책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면책 절차가 없는 것이다. 예. 자, 보통 또 기업이나 법인을 운영할 때 뭐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김수현 씨처럼 이렇게 영세한 법인일수록 대표자가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 회사에 자기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김수현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죠. 네. 이런 걸 이제 가수금에 해당하는데 김수현 씨 회사의 경우에는 가수금이 약 3억 원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금을 전부 다 회사 운영에다 썼거든요. 예. 그럼 이걸 법인 채무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수금은 법인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로 들어온 돈인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걸 말합니다. 김수현 씨가 법인 운영에 사용한 3억 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인이 김수현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수현 씨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가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현 씨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전부 법인에 투입했어도 은행과의 대출 계약 주체는 김수현 씨 개인이기 때문에 은행에 갚아야 할 3억 원은 법인이 아니라 김수현 씨가 은행에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수현 씨는 지금 3억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죠. 예. 그래서 김수현 씨는 법인 파산뿐만 아니라 개인회생도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법인은 파산을 하게 될 때지만 또 수현 씨는 개인 회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김수현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수현 씨.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도산 제도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개혁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